자, 반갑습니다. 9월 16일 방송 녹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이제 영상이나 생방송 외에도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나 관점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면서 참고를 하실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항상 링크 걸어두고 있으니까 링크만 클릭하시면 누구나 입장 가능하신 방이에요.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좀 재밌는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입장을 하시고, 좀 최근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죠.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좀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최근 시장은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다들 화이팅 하시고, 어제 생방송이랑 텔레그램 방에도 따로 좀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제 바로 9월 15일자죠. 이더리움이 머지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럼 업데이트니까 호재 아니냐, 왜 시장은 하락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짚어드리고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먼저 첫 번째가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정확히 무슨 업데이트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투자 시장에서 선반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시거나 이해를 좀 부족하시거나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서, 자, 이제 이더 머지 업데이트, 이게 뭐냐,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채굴 방식이 변경이 된 거죠. 가장 큰 변경점이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왜 변경이 된 게 중요 포인트냐,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를 해드리자면,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기존에 식료품 사업을 하던 회사였어요. 식료품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아예 의류로 갈아탔다. 식료품 폐지, 유지라는 게 아니라 아예 폐지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의류 회사로 아예 변경이 됐다. 근데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A 회사에 있던 직원들 전원 해고가 된 거다. 이게 좀 제일 적절한 비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채굴 방식이 변경이 되면 기존 채굴자들 채굴 불가능해지죠.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방식으로는 채굴을 할 수가 없다. 채굴이 불가능해진다. 근데 가상화폐 시장에서 채굴량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더였어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가상화폐 시장에서 채굴자들의 90% 정도가 그냥 실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호재로만 보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그리고 플러스 채굴자들이 채굴을 할 때는 채굴 비용 단가 밑에서는 매도를 안 하겠죠. 보유량이 많이 들고 있었다. 근데 채굴을 못 하게 되니까 이걸 보유할 이유가 사라진 거 아니냐. 불확실성. 그 많은 물량이 얘네가 보유를 할 건지 시장에 집어 던질 건지 이런 불안감을 키우기 때문에 이게 악재로도 작용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간과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최대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한 거라 이런저런 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핵심 내용인 것 같아서 이런 내용 하나와 선반영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반영. 자, 그러면은 먼저 차트를 봐보면 6월 22일 날 가상화폐가 저점 바닥을 찍고 반등을 준 날이에요. 이날. 여기 저점을 찍고 반등을 주기 시작한 날, 요 날부터 반등이 시작을 했죠. 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22일 날 거의 저점부터 고점까지 120%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거의 130%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죠. 저점부터 이더 저점 대비 130% 가량의 상승. 근데 이 상승이 단순히 그냥 기술적 반등,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을 한 거다 라고 접근을 하기에는 동기간 동안 비트의 상승폭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렇게 치면 이더는 130% 가까이가 올랐는데 비트는 고점이 한 43% 정도? 한 3분의 1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의 상승을 이더가 견인을 했다. 이더가 뭐 때문에,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130%씩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상승을 이끌었느냐? 그게 아니죠. 이제 머지 업데이트라는 호재로 이미 130%가 상승이 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저점을 찍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그거 합쳐지면서 이더 업데이트 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그러면서 매수세가 또 몰리고, 그러면서 비트는 40% 정도 상승을 했지만 이더는 이미 130% 상승을 했다. 이런 모습이 한번 연출이 됐었다. 이거를 선반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머지 업데이트가 완료가 돼서 적용이 됐어요. 그럼 적용이 된 이후에는 무엇으로 상승을 시킬 거냐 이거죠. 업데이트 완료 후 추가 상승. 이거를 저는 재료 소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머지 업데이트라는 이벤트 가지고 이미 1차적으로 큰 수익을 해 먹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이제 머지 업데이트가 아니라 추가적인 이슈가 또 나와줘야 되는데, 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미 머지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고 상승할 여력이 없다. 이게 이제 선반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됐던 안 됐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업데이트를 실패를 했으면 이 정도로 빠진 게 아니라 더 빠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을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관점도 조금 체크를 해 두셨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하게 업데이트니까 좋다, 업데이트가 좋은 거니까 올라가겠지 하고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아마 딱 물리기 좋은 장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은 이제 대략적으로는 이슈들을 좀 짚어드렸어요. 정리를 해드린 것 같아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도 이제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보려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일단은 최근 며칠간 계속 말씀드렸던 게 19.6K를 지지를 잘 해줘야 된다, 요게 깨지면 상승하기가 어렵다라고, 여기를 지켜주면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있고 여기가 깨져버리면 하락 추세로 변경이 될 거라고 제가 최근 생방송이고 영상이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주긴 나와줘요. 계속 그 길을 크게 막 이탈하는 모습은 안 보이죠. 다만 조금은 스탠스가 바뀐 게, 이전에는 여기만 안 깨지면 롱으로 상승을 하겠지라는 스탠스였으면 지금은 여기가 절대 깨지면 안 된다라는 스탠스, 조금 바뀌었어요.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그냥 차트만 봤을 때, 이슈 다 제외해놓고 차트만 보게 되면 어제 저점을 찍을 때 요 15분봉 요게 아예 저점을 찍고 매수가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 말아 올려가지고 여기서 마감을 했다는 거죠. 이 봉을 뛰어넘는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 저점을 깨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저점을 높였죠. 저점을 여기서 높이는 흐름이 나와줬고, 여기서 또 상승을 하다가 떨어지고 여기서 좀 저점을 높이고 조금씩 올라가겠죠. 제 관점은 그런데 아직 이더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그 변동성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그 채굴자들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채굴을 해왔고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어떤 또 이 트러블들이 생길지, 아니면 뭐 예상 밖의 호재가 생길지, 그거는 저희가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범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 찍었으니까 이제 저점 올리면서 올라가면 상승하겠지라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항상 위아래 모두 다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관점에서 매매를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지지저항선을 일단은 그어놓고 그거를 기반으로 큰 추세를 보면서 위아래 발라먹는 매매를 하시라고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선물거래 같은 경우는 매번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오늘 단기 지지 저항 구간 19.5K 부근, 19.5K 부근 지지 구간, 근데 19.5K 하방 이탈 시 풀슛, 저기 깨지면 많이 힘들 겁니다. 아마 단기간적으로도 그렇고 바닥을 어디서 잡을지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 연출될 수 있다, 여기가 깨지면. 그래서 15.9K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무조건 숏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을 드린다라는 거고요. 이제 저항은 19.8K 부근, 20K 부근, 이 부근이 오면 여기서 롱을 잡았던 거를 익절을 하시다든지, 혹은 여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 여기서부터 한 20K까지는 또 롱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선을 활용을 하시는 거다. 그럼 여기가 왔을 때 돌파를 못하면 숏 관점으로 19.8K까지는 접근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지지저항선을 활용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거고, 그것만 잘 지켜도 선물 투자로 크게 손해보실 일은 생기지가 않을 거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크게 손해를 많이 보시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트만 딱 놓고 보면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서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 맞아요. 그래서 롱 관점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선뜻 그러지 못하는 게 이더의 움직임이 전혀 알 수가 없는, 제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 매수 들어올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시장이 좀 좋은 이슈거리나 재료거리가 나와주면 참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특히나 지금처럼 막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는 구간에 막 베팅성으로 도박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은 확실하게 챙겨 두시는 투자를, 매매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현물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하나 있긴 한데 아직은 좀 제가 추천드리기가 애매한 것 같아서 다음 영상 정도에 제가 현물 코인 한 2억 개 정도 추천을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물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은 꼭 챙겨 보시면 제가 좋은 코인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